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나스닥 폭락에 따라서 내일 SK하이닉스 주가는 분명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거고, 이런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 그 단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 이거 월요일날 그럼 장 초반에 내가 무조건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게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왜 하락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의 전략과 대응을 짜 나가야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저는 가득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냥 직격탄이죠. 사실 HBM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에게 납품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AI 반도체, AI 이 섹터는 그 반도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미 시장을 먼저 보면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1%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한국 ETF 시장, MSCI 한국 ETF 시장이 마이너스 2.4%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내일 우리나라 지수가 마이너스 2% 가량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때 결국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 거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하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P 500이나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 가량 하락으로 끝이 났어요. 이 정도만 이제 설명해 드려도 내일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면 이상한 부분이다라는 걸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또다시 이 AI 버블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AI 버블. 이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정말 무심하지 못할 정말 많은 투자를 AI 쪽에 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단 브로드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데이터 센터다 보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 수익화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또다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픈 AI 우리 챗GPT 오픈 AI에서 2027년도까지도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돈만 많이 쓰고 물론 AI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정말 돈만 많이 쓰고 걷어들이는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쌓여 있던 모든 폭탄들이 다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한번 하락을 크게 한 건데요. 저는 AI 버블이라는 건 지금처럼 누구나 버블 될 때는 절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여나 버블이 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저는 이 추세가 꺾이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단기 조정은 나온다라는 건데, 이 단기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내일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대비 한 번 크게 하락을 했고, 결국에 고점을 한 번 더 찍나 싶더니 한 번 더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왔고, 이 쌍바닥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결국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리테스트 바닥에 따른 조정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크다. 이거를 인지해라. 그러면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대처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흐름대로 SK하이닉스 또한 한 번 더 바닥 리테스트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SK하이닉스를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아직 담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설픈 자리에서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원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만약 내일부터 주가가 조금씩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매수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 매도 관점이 아닌 지금은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맞아요. 제가 이제부터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이 개별 재료에 대한 부분들 HBM 관련된 내용들 뭐 D램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누구나 다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회사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결국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 것이고 그러면 우린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끌고 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자, 차트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렸고 이 장기적인 파동과 우리가 진짜 이때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 우리가 진짜 이 박스권 내에서 이 발라먹는 파동에 대한 타점들을 많이 잡았잖아. 고점과 저점, 저점과 고점. 그리고 이게 SK하이닉스가 그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들이 여기서 나왔었고 저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바로 3파동 단기 고점 여기가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현재 나오는 이 작은 파동에서 대한 현재 나오는 이 4파 조정 단기가 한 번 더 저점 이탈과 함께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나왔던 내용이 저에게 더 확신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저점을 우리가 좀 이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0.618 라인까지 떨어지는 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의 매수 타점이 너무나 높은 확률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설픈 자리에서 일단은 뭐 매수 매도 이런 거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되어 가면서 상승 추세를 탈 거고요. 야, 결국 올라가면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고점이 나와도 매도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응들을 하다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극대화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우린 미리 어느 정도 지갑을 두둑히 챙겨놨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들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정확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게 찍긴 할 건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SK하이닉스의 하이,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매수와 매도 버튼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이러한 관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나가는 건 정말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남기시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가끔 또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고 잘난 척을 하는데 너가 그렇게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왜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미국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을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또 누가 남들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 따라서 매도하고
뭐 재무제표 혹은 뉴스 기사 이런 거 맹신하고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놨던 거. 이게 저에게 정말 큰 네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였어요. 앞으로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깐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